안녕하십니까. 저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릴일드 채권 투자 방송 2023년 5월 5일 방송분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 스크린샷을 좀 올려봤는데요. TCW CEO KT 코치가 이제 메인스트리트 리세션을 간접적으로 좀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사업장들 얼마 고용 안 하는 작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의 지역 은행에 대한 여신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파짓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형 은행이 아닌 그런 은행에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리스크,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이제 만기 리스크 혹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소형 사업장들이 이제 만기 연장하는 게 원활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신규 여신에 대한 창출은 그만큼 어렵겠죠. 이 부분을 이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많이 튀었다가 월간으로 상승률이 많이 튀었다가 이제 갑자기 좀 줄어들었다가 이번 달에 이제 0.5%로 다시 이제 올라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주간 주급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이제 관리자 제외한 건데요. 0.4%가 이제 월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3월달 대비 4월달이. 그러나 3월달 대비 4월달에 주급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 시간당. 그러니까 단가는 올라갔는데 노동 시간 자체는 오히려 줄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근래 이제 처음 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트렌드를 다음 달까지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 앞에 것만 보고 공포를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이 자료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시장이 좀 공포를 느끼고 지금 트리플 C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트리플 C를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이힐드인데 더블 B 가장 이제 등급이 우수한 거는 가상금리가 3% 정도고 싱글 B는 5% 정도고 그 다음에 트리플 C는 가상금리가 10%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4% 정도의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는 트리플 C가 무려 6%를 하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스프레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하이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의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게 노란색은 평균이고요. 투자 적격 등급 평균이고 가삼성 A등급이 이제 여기 하얀색의 트리플 B보다 등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싱글 A하고 트리플 B하고 차이가 약 50bp가 조금 안 되죠. 그죠? 0.5% 정도 사실은 덜 준다. 싱글 A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때문에라도 지금 보면은 5월 25일 만기인 거는 지금 4.4%를 주는데 이제 연장이 안 되거나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쪽 금리는 더 튀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만기가 되면 이제 다 원금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다가 그 채권을 매도를 하는 거죠. 농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직까지 유럽의 그 회사채 스프레드 가상금리가 조금 더 줍니다. 조금 더.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0bp 남짓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bp에서 뭐 한 190 여기 보면 160bp 가까이 오고 있고 이거 180bp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뭐 20bp라고 쳐도 그 0.2%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22가 3.75, 연준이 5.25, 뭐 이렇게 보면은 요 0.2% 갖고 이제 유럽 채권을 사는 거는 사실은 아직도 이자를 덜 주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덜 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유럽 채권을 사는 게 가격 방어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환경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중립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주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월요일날 있을 그 슬루즈라는 연준의 분기별 그 은행들의 여신 관련한 이 서베이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율로는 5%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는 5.5%, 그 다음에 월별로는 0.4%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코어는 0.3%로 좀 월별로 떨어질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연진은 이렇게 두 분 처음에 나오셨고, 그 다음 두 분 나중에 나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되게 이제 그냥 매크로고 좀 시니어 레벨이고요. 이분들은 다 이제, 이분은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이분은 하이힐드 회사채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각각은 블랙록, 그 다음에 웰스파고, 인베스코, 그 다음에 알리안스 버스타인 이렇게 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7월 이후에 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브라이언 렐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인하는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적당히 중간 없다.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인하가 없이 고금리로 계속 가는 거고 뭔가 부러지면은 쭉쭉쭉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윌리엄 빌 더들리 전 뉴욕 은행 총재, 페드 총재께서 이제 결국에는 지역 은행들의 interest rate risk, 그쵸? 만기가 긴 장기채들의 가격이 하락한 그 위험이 결국에는 롤오버, 본인들이 이제 대출을 해준 사람들에게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만기 부분이 올 때 결국엔 항상 문제는 롤오버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럼 금리를 쭉쭉쭉 내릴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가기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좀 워낙 지금 지표가 아직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노동 지표 이런 게 실업률이나 이런 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고 지난 평균적으로 고금리 지속 기간, 그러니까 최고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유지된 게 평균적으로 10개월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현재까지는 금리의 인하 근거는 없다고 이제 가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주 CPI, 그 다음에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아까 얘기한 이제 여신 관련한 서베이,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이 등등을 볼 때, 지금 퀄리티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로 몰리게 됐기 때문에 장기채 수요가 이제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간에 역예상관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갈기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니 시자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분 이제 크레딧사이스의 최고 전략가신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좀 심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적격 등급, 회사의 CFO들이 이제 채권 발행을 안 했죠. 자금 조달을 안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2022년도에 선제적으로 상당히 자금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I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걸 애둘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투자 적격 등급 150, 할 때는 500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윌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스프레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은 전환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서 리세션으로 이제 테마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진입을 시작할 시점이다. 8.5% 이상의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는 이제 그 고위험 회사채 이자율은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IG도 지금 많이 준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맷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 금융 섹터의 투자 적격 등급은 본인들도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 걸로 보니까 매수 시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손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 이후로 예금도 유치를 해서 뭐 뱅크런이 지금 이제 상당히 진행이 멈춘 상태고 그렇지만은 분석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분석이.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가 이제 충분하지 않죠. 그쪽에 이제 작은 은행들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뭐 리포트를 낼 만한. 그래서 시장에 이제 컨피던스 형성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신 여건이 결국에는 악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 침체가 오니까요. 그다음에 단기채 같은 경우 롤오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리플 C 아까 보셨지만은 가상금리가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 가까이 되는데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안 좋을 거로 예상한 것은 이제 지역의 홈빌더들이다. 왜냐면은 워낙 팬데믹 기간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거죠. 당겨서 지금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가 얘기했는데 유럽의 회사채들이 당분간은 더 좋을 수 있다. 미국 회사채들은 이제 부채한다 협상도 있고 지역은행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 더 좋을 수 있다. 향후 뭐 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그 다음에 미국 IG에 투자할 거면은 대형 은행에 이제 빅6에 투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시에는 케이블텍, 그 다음에 위성 뭐 그런 집에서 TV 보는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꾸준한 이제 헬스케어 이런 거겠죠. 뭐 월그린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침체 시에는 더 선호한다. 덜 시크리컬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볼 만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결국에는 첫 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역은행들의 그런 여신 여건, 본인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겨서 만기를 연장시켜줄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되면은 결국엔 소규모 사업장들은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메인스트리트이 좀 타격을 받는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